오늘의 주제는 온몸으로 앓는 병, 독감입니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자꾸 커지는 병, 알면 이겨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폐호흡기 질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한의사 강하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몸으로 앓는 병, 독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감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고 효과적인 관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기는 흔히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와 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에 자주 걸리다 보면 중증 폐호흡기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도 커집니다. 독감과 감기 어떻게 다른가요? 독감과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원인부터 살펴보면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종 이상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또한 기침,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이 유사하나 발현 속도와 증상의 정도가 다릅니다. 감기는 주로 코와 목 중심의 감염으로 시작되어 미열, 콧물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독감은 고열, 심한 근육통,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감기에 비해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독감을 어떤 병으로 보나요? 한의학에서는 감기와 독감이 외부의 해로운 기운, 즉 사기가 몸속에 침입하여 생기는 외감 질환이지만 그 본질이 다르고 대처법 역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감기는 찬바람인 풍한이나 바람과 열 기운이 합쳐진 풍열이 주로 코나 목으로 침입해 발생하는 비교적 가벼운 병으로 보고 몸의 정기를 회복시키는 데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독감은 외부의 사기가 강하게 침입해 열독이 빠르게 퍼지며 염증을 일으키고 몸의 기와 혈이 약해지며 폐에 열이 쌓이는 폐열 상태를 만드는 급성 전신성 질환으로 봅니다. 따라서 폐와 몸속의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독감, 특히 어떤 계절과 날씨를 조심해야 하나요? 독감은 계절성으로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와 건조한 공기 탓에 코 속의 점액이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던 방어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또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고 전염성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특히 11월에서 3월 사이 겨울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독감에 특히 취약한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독감은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더 위험한데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인 만큼 고열과 함께 폐렴, 심근염, 뇌염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은 독감 이후 2차 세균성 폐렴으로 이어져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되며 비말이 묻은 물건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기는 자연 치유된다던데 독감도 그런가요? 감기는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독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보다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단순한 상기도 감염을 넘어 폐, 심장, 근육, 뇌혈관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보통 1에서 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증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이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독감은 단순한 감기와 달리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폐렴을 들 수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폐 속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약한 경우에는 기관지염, 부비동염, 중이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근염, 심낭염, 뇌염 등 전신 염증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독감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차 악화되는 경우에는 빠른 진료와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넘어갈 때 전조 증상이 있나요? 네, 독감이 폐렴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독감은 3, 4일째에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잠시 호전됐던 열이 다시 오른다면 이는 2차 세균 감염, 특히 폐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감기가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열이 오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침 양상의 변화입니다. 독감 초기에는 주로 마른 기침이 나타나지만 폐렴이 진행되면 가래가 섞인 젖은 기침으로 바뀌고 기침이 보다 깊고 묵직해지며 가래의 색이 누렇거나 녹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면 세균성 폐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호흡곤란, 즉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숨이 짧고 가쁜 단기나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는 빈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숨이 차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폐포 염증으로 인한 산소 교환 장애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입술이나 손끝이 퍼렇게 보이는 청색증이 동반된다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어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흉통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입니다. 폐렴이 진행되면 염증이 가슴의 흉막까지 확산되어 찌르는 듯한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쉴 때나 기침할 때 통증이 심하다면 폐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형적인 신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렴의 주요 증상은 고열과 강한 기침이지만 열이 거의 없거나 기침이 약해도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식저하나 멍한 상태,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소변량이 감소한 경우, 평소보다 숨이 빠른 경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산소성 폐렴의 간접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약자에게서 이런 변화가 보이면 폐렴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특히 4가지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첫째,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점막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차고 건조한 날씨 탓에 점막이 메마르고 약해진 경우에 독감이 발병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점막을 촉촉하게 하여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결한 위생관리로 2차 세균 감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열독과 담을 제거해야 합니다. 외부의 사기가 침입하여 몸속에 열독이 쌓이면 염증이 유발되며 이 결과 진액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담의 형태로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폐 속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이 되는 만큼 열독과 담을 제거하고 폐 건강을 지켜야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독감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차가워지면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병원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독감이 나았는데도 기침이 오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감이 완전히 나은 것처럼 보여도 기침이 몇 주씩 이어진다면 폐와 기관지 점막의 건강이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손상된 기관지 상피세포가 재생되는 데에는 2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그 기간에는 섬모 운동과 점액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폐와 기관지 점막에 끈적한 가래가 달라붙어 지속적인 자극 요인이 됩니다.
특히 흡연자나 알레르기 체질, 비염이 있는 사람은 이 점막 회복이 더 느립니다. 또한 독감 회복기에 세균이 침입하면 세균성 기관지염으로 진행돼 기침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래의 양이 늘거나 가래 색이 노랗거나 초록색으로 변하며 기침 시 가슴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을 의심해보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등의 경우 독감 이후에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감은 나았어도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기침이 지속되는 케이스입니다. 독감에 자주 걸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재발보다는 재감염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매년 바이러스 표면 항원이 조금씩 변하는 항원 변이 때문에 기존 항체가 새로운 변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계절에도 다른 유형, 계통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해 독감을 앓고 난 이후에도 다른 계통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이나 독감 후에 생긴 방어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데 특히 호흡기 점막 면역이 수개월, 대략 3에서 5개월 내로 떨어지면서 재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찬바람이나 건조함 같은 외부 자극, 그리고 폐와 비의 기운이 약해지고 위까지 허약해지면 몸의 방어력이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충분한 수면과 영양 보충, 실내 온습도 조절, 필요시 맞춤 한약이나 침 치료를 병행하는 등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감에는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가요? 독감은 바이러스가 기도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끈적한 가래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어 호흡 통로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노폐물인 담이 정체된 상태로 보고 거담, 즉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가래를 제거하고 염증으로 고인 체액을 밖으로 배출하는 배액작용을 통해 막힌 길을 뚫고 염증으로 인한 열을 가라앉혀 회복 환경을 만드는 것에 치료의 초점을 둡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특히 폐에 집중하는데요. 폐는 노폐물의 배출과 호흡작용을 관장하며 몸의 열을 식히는 숙강작용을 하는 장부로 약해진 폐의 기능이 회복되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열, 오한, 기침, 가래, 인후통, 전신피로 등 현재 병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액을 보충하여 폐를 깨끗하게 하는 폐청소라는 개념을 치료에 적용하여 독감 증상 완화는 물론 재감염까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감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약차가 있을까요? 네, 폐의 기운을 보호하고 열을 내려주며 기침을 가라앉히고 근육통을 진정시켜 독감 증상 완화를 돕는 약차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도라지 생강차입니다. 기침, 가래와 인후통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도라지는 폐의 기운을 북돋아 가래와 기침을 먹게 하고 생강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찬기운으로 인한 몸살 완화에 좋습니다. 둘째, 감초 생강 대추차입니다. 몸살과 근육통, 피로 회복과 면역 조절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감초는 근육 경련과 통증 완화에 좋고 생강과 대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전신의 기운을 돋웁니다. 몸살 감기나 독감 후 피로감이 남을 때 따뜻한 차로 달여 먹기를 권합니다. 셋째, 금은화 영교차입니다. 금은화와 영교는 열독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독감의 발열, 인후통, 피로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따라서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열감이나 인후통을 완화하는 데 이 차가 도움이 되는데요. 위장이 약하거나 찬 음식에 예민한 사람은 금은화 영교차는 소량만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감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약차까지 알찬 정보만 쏙쏙 모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숨길이 막혀 답답한 병, 천식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